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 자체를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 그것들을 다 갖추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힘든 일을 겪고도 웃으며 살아가고, 집안 분위기가 화목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오히려 그 속의 삶이 더 궁금해지는 사람. 그 차이는 성격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뇌과학의 답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의 뇌는 그 하루에서 만족을 끌어올리고 어떤 사람의 뇌는 같은 하루에서 결핍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을 기반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심리 5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여태껏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했던 마음이 사실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리 5가지. 첫째, 더 갖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본다. 새 가방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가방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떤가요? 그 가방은 그냥 원래 있던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이 현상을 뇌과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좋은 자극에 아주 빠르게 익숙해지는 성질을 말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현재 만족스러운 상태를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인식합니다. 뇌는 늘 다음 문제, 다음 부족한 것을 찾아 나서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배부르다고 안심하고 멈춰버리는 개체보다 계속 다음 먹이를 찾아 나서는 개체가 더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을 주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은 만족감 자체보다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신호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갖고 싶다고 느끼는 그 순간 활발히 움직이다가 막상 손에 넣고 나면 반응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뇌는 이미 다음 목표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은 새로운 자극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주의를 다시 돌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힘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함께 단련됩니다. 전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가 자주 사용될수록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비교는 이 알아차림을 계속 방해합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뇌는 지금 가진 것을 살피는 대신 격차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죠. 결국 행복은 더 많이 가지려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느끼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현재를 살아간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나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걱정과 후회가 슬며시 찾아옵니다. 아까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이 머릿속을 채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회로가 있는데 이를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신경망이 켜지면 뇌는 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 작업이 대부분 걱정과 후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협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쪽으로
뇌가 오래전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신경망의 활동이 줄어들고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발해집니다. 뇌가 과거나 미래를 헤매는 대신 지금 눈앞의 것에 집중하는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산책, 요리, 정원을 가꾸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유독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걸을 때 발바닥에 닿는 감촉, 도마 위에서 나는 소리, 찻잔의 온기, 이런 감각들이 뇌를 지금 여기로 데려다 놓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감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게 되면 걱정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걱정에 쏟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이 특별히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은 평범한 순간순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결국 행복은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을 더 오래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셋째, 불안하되 회복하는 힘이 강하다. 행복한 사람은 늘 웃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도 화가 나고 서운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깊이 가라앉습니다. 감정의 시작점에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위인데요. 이 반응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부위라면 전전두엽은 그 경보를 듣고 침착하게 판단하는 부위인 것이죠.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두 부위가 주고받는 속도에 있습니다. 편도체가 흥분했을 때 전전두엽이 얼마나 빨리 개입해서 가라앉히느냐, 이것이 감정에서 회복되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느낀 감정에서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하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감정은 더 커집니다. 화가 났을 때 화내면 안 돼 라고 다그치면 뇌는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흥분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밀어내려는 힘보다 감정을 알아봐주는 태도가 회복을 훨씬 빠르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러니 강한 사람이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에서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지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넷째, 편안한 관계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편안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뇌와 몸의 화학작용으로 설명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눈치를 봐야 하는 관계가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고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감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도 괜찮다는 감각.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옥시토신은 안정적으로 분비되고 없을 때는 코르티솔이 계속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사람은 많아질 수 있지만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행복에는 넓은 인맥보다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은
뇌를 쉬게 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하지만 원치 않게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감각은 뇌의 만성적인 긴장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이죠. 결국 행복은 많은 사람 속에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자라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낀다. 같은 일이라도 내가 원해서 할 때와 억지로 해야 할 때,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바로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 자율성, 즉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죠. 뇌는 같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내 선택인지 남의 강요인지를 구분해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기 쉽지만 내가 원해서 선택한 일은 힘들어도 훨씬 덜 지치게 느껴집니다. 통제감, 즉 내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강력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와 같은 작은 선택들도 뇌에는 똑같이 중요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내 삶이 내 손안에 있다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능력도 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부탁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응하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남이 대신 정하는 듯한 느낌이 쌓여갑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 나라는 감각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의 취미, 나를 위한 휴식이 유독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누군가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삶에 대한 감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거대한 자유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선택을 스스로 내리는 것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이론은 충분하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실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가진 것을 찾고 감사하는 감정을 느낀다. 뇌는 가만히 두면 늘 부족한 것부터 찾아냅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의식적으로 가진 것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뇌의 방향을 만족으로 향하도록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 걱정과 후회는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켜지는 뇌의 기본값입니다. 산책이든 차 한 잔이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기본값을 잠시라도 꺼둘 수 있습니다. 셋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하나 만든다. 뇌는 내가 정한 일과 남이 시킨 일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이라도 그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쥐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 줍니다. 거창하게 3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이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2가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갖지 않고 이미 가진 것을 보는 것,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 불안하되 회복하는 힘, 편안한 관계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것,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단어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문장이 유독 마음에 남는데요.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요즘 에어컨을 켜고 숙면하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란한 장마에 습하기까지 한 날씨인데 집에 와서 씻고 에어컨을 잠깐 틀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잠도 깊이 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면 그 자체로 또 하루가 행복해지죠. 문득 이 에어컨은 누가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행복을 느낀다는 게 저에게는 꽤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속에서 내가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발견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이미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소소한 행복을 잘 알고 있어야 일상에서 자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 안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조용히 실천하셔서 자주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